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한국 시장에서 왜 일본 차들이 왜 이렇게 날아가느냐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었는데요. 거기에 댓글에 많은 분들이 한국 차들도 일본 들어가면 날아가더라. 그거는 똑같은 거 아니냐.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요번에는 맞아. 그 주제도 한번 다뤄보자.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일본 차가 날아갈 갔죠. 그런데 일본 시장에서 한국차, 특히 현대차죠. 현대차는 더더더 심한 나락의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왜 이럴까?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제목을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달아봤는데 내용은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을 겁니다. 이 현대가 원래 2000년대 초반에 일본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나타, 그랜저 이런 거 현대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차종 들고 왔다가 처참하게 망하고 2009년인가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때도 막판에 뭐 한 달에 100대도 못 팔고 이런 수준으로 이제 엄청 판매량이 폭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10여 년 동안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2022년도에 다시 한번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전 10여 년 전에 2000년대 초반에 들어갔을 때보다 판매량이 더 안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518대, 2023년도에는 1년 지났으니까 조금 나아질 법 했는데 492대, 조금이나마 더 줄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는 나락으로 갔습니다. 원인은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도 반일 감정이 있듯이 일본 사람들도 반한 감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혐한 뭐 이래가지고 야쿠자 같은 놈들이 나와가지고 막 확성기 틀고 이런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누군가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저는 트와이스의 사진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본 오리콘 차트에 툭 하면 한국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1, 2등을 다투고 있고 일본 넷플릭스 순위에는 전부 뭐 K-드라마들이 휩쓸고 있는데 유독 차만 반한 감정, 혐한 정서 뭐 이런 게 작동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물론 차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민족적인 문제와 잘 결부되는 이런 상품이긴 합니다만 그보다 더 잘 결부되는 게 뭐 문화 콘텐츠들인데 문화 콘텐츠는 아무 일 없는데 왜 차만 이런 게 생기겠느냐 이런 강력한 반론이 있기 때문에 반한 감정 이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차가 별로라서 일본 시장에서 일본 국산차랑 경쟁하기에 현대차가 뭐 아무래도 좀 많이 딸려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이 절대 틀릴 수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가 안 팔렸다. 왜? 차가 별로라서 안 팔린 거지. 차가 좋으면 팔렸겠지.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동어 반복입니다. 차가 별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별로다라고 하는 거와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도 유독 일본 시장에서만 망했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잘 팔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잘 팔리고 유럽에서도 잘 팔리고 동남아, 뭐 중동, 뭐 등등등 다 잘 팔리는데 하필이면 일본만 안 팔린다. 이런 점은 좀 설득력이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옛날에 처음에 이제 현대차가 처음 일본 시장에 진출했을 때 들고 갔던 차가 소나타 그랜저를 들고 갔습니다. 이때 NF 소나타, 뭐 그랜저 TG 뭐 이런 차들을 들고 갔었는데 뭐 판매량 폭망이죠. 이때 나왔던 주요 이유는 차가 너무 커서 일본 시장에 다들 일본 사람들 경차, 소형차 이런 것만 타고 다니는데 여기다 소나타 그랜저 이런 거 타고 다니면 일본 골목길 못 다녀?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뭐 그 말 자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서도 일본에는 경차, 소형차 둘이 합치면 거의 60% 가까이 시장 점유율을 먹고 있습니다. 경차가 35%가 넘고요. 근데 나머지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설사 60%라 합치더라도 70%라 하더라도 나머지 30% 시장은 있는데 거기에서도 거의 존재감이 빵일 정도다 그러면 차가 커서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이유는 되지만서도 유일한 이유는 아닐 수 있다. 이번에 2022년도에 새로 들고 간 차는 아이오닉 5를 들고 갔습니다. 어떻게 됐냐 일본 시장에서 일본 올해의 수입차상을 현대 아이오닉 5가 받았습니다. 수입차 중에서는 이게 제일 좋아라고 일본의 뭐 자동차 전문가들이 이렇게 뽑았는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뽑으면 뭐합니까? 일반 시민들이 아무도 안 샀는데 그래서
그 일본 차쟁이들은 사실 현대차의 차에 대한 상품성, 기술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팔렸죠. 그러면 또 역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역장벽 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장벽이라고 하면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꼽거든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라고 했습니다. 관세는 말 그대로 관세를 엄청 때려가지고 가격을 갖다가 확 높이게 만드는 이런 거이고, 비관세는 그를 제외한 모든 것들입니다. 오만 치사한 이런 것들 다 하고, 예를 들면 식품이다 그럼 무슨 갑자기 무슨 검역 이런 거 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네 해서 불합격 이래가지고 다 반품시키고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한국 자동차에도 그런 게 있지 않느냐? 눈에 딱 띄는 건 없습니다. 관세 한국 차만 관세 매기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 관세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 시장 자체가 원래 무역 장벽이 좀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정해진 상수이지 이거 자체가 유일한 원인 또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제일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일본 시장 자체가 왠지 좀 특수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한국 특히 현대차가 일본에서 나락간 이유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저는 일본 시장에 어떤 특수성들이 있고 그 특수성을 현대차가 제대로 아직까지 뚫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 시장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저는 1번 특징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차가 많이 팔린다. 일본에는 이런 자동차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 판매망 네트워크가 단단하다. 등등등 있는데 저는 일본 시장의 특수성은 판매량, 절대 수 자체가 줄어든다는 점을 1번으로 꼽고 싶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은요. 1990년 일본 버블의 절정기 때 일본 차 전체 시장이 790만 대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800만 대라 치죠. 그렇게 팔리던 시장이 버블이 깨지고 난 다음부터 계속 꾸준히 차 판매량이 줄어가지고 결국 지금 현재는 450만 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깎였다는 말이죠. 시장 자체가 판매 대수가 줄어드는 시장이라고 그러면 사실 점점점 쇠락해가는, 쇠퇴해가는 시장이죠. 이런 시장은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시겠지만서도요. 시장 파이가 줄어드는 곳에서는 어떤 기업들도 정말 버티기 힘들죠. 모든 게 다 원가 절감 이런 거 엄청나게 빡빡이 들어야 되고 영업 목표 이런 것들도 아주 하드하고 이런 점들이 있죠. 일본 시장의 특수성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약간 판매량이 출렁출렁 하는 정도이지 일본 시장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감소하고 그래서 30년 만에 판매량이 반토막이 되는 시장 자체가 반으로 줄은 이런 시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압도적인 경차 점유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차 이제 스파크도 안 팔죠. 모닝, 레이, 그 다음에 캐스퍼 3개 팔죠. 점유율 이제 캐스퍼가 좀 인기를 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한 5% 6% 될려나? 이 정도일 겁니다. 일본에서는 경차만 35% 팔리고요. 경차에다가 소형차 세그먼트, 우리나라로 치면 엑센트 크기죠. 요 차까지 합하면 거의 60%에 가깝다고 하죠. 일본 사람들은 결국 경차 아니면 소형차를 사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 예를 들면 미니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차의 용도가 특수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전용 차량, 택시 이런 수준을 제외하면 일본의 평범한 소비자들은 경차 아니면 소형차만 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여기서도 21년도 일본 완성차 내수 판매 1등부터 10등까지 쭉 적어놨는데 1등이 토요타 야리스가 엑센트급 크기의 소형차죠. 그 다음부터는 다 경차 이렇게 됩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서 경차가 아닌 거는 토요타 알파드 하나 있네요. 그리고 토요타 코롤라 하나 있고요. 일본에서 경차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 이유가 많죠. 일본에서는 차고지 증명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큰 차는 세우기 힘들다. 기계식 주차장이 많은데 경차들만 잘 들어간다. 도로 폭이 좁아서 그렇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를 뛰어넘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죠. 경차가 싸서 그렇습니다. 차값도 싸고
유지 비용도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본적으로 일본은 수입차가 잘 안 팔리는 시장입니다. 여기 2022년도로 해서 나왔는데요. 2022년도에 한국 시장에서는 수입차가 총 28만 대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26만 대가 팔렸습니다. 일본 자동차 시장은 총 해서 약 420에서 450만 대 이 정도 팔리는 시장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170만 대 정도 수준이라 기억하시면 됩니다. 160, 70, 80 요 정도.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에서 2.5배 정도 되는 큰 시장이잖아요. 그런 시장인데 수입차 판매량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절대량이 더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많은 게 아니라 절대량 자체가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수입차가 더 많이 팔리는 시장입니다. 일본에서도 수입차 1위는 벤츠입니다. 일본에서 벤츠 4만 대, 5만 대 팔립니다. 우리나라 7만 대, 8만 대 수준으로 팔리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벤츠를 2배 정도 더 많이 파는 시장입니다. 그 외에 뭐 BMW 뭐 등등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수입차가 이 정도라고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5%쯤 됩니다. 그래서 일본 국산차가 95%, 수입차가 5%입니다. 일본 차의 별명 중에 하나가 수입차의 무덤이라는 말이 나오죠. 안 팔리니까요. 자, 그럼 이 일본 시장의 특징을 갖다가 세 개로 요약해 봤습니다. 차를 기본적으로 적게 삽니다. 판매량이 계속 줄어드니까. 그리고 그나마 사는 차도 작은 차만 삽니다. 경차 소형차만 삽니다. 그리고 수입차는 사지 않습니다. 수입차는 비싸죠. 당연히 관세도 들어오고 뭐 몇 대 안 파니까 여러 가지 비용도 녹여야 되고 그러니까 비쌉니다. 이거 세 개를 합치면 뭡니까? 차를 기본적으로 적게 사는데 그나마 작은 차 사고 비싼 수입차는 안 사고 다 그냥 비용 절감, 일본 소비자들도 집중이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제 시장에 큰 그 소나타 그랜저 이런 거 들고 와서 안 팔렸다. 그리고 요번에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5가 싸진 않죠. 뭐 기본적으로 보조금 없다 그러면 5천만 원 넘는 차니까요. 대부분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화로 2천만 원 미만의 싼 경차 이런 거 사가지고 버티고 있는 중인데 여기 이제 이런 거를 들고 왔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좀 팔리기 힘들었다 생각이 들죠. 현대차도 나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차 시장 자체가 쇠락해가는 시장이니까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느냐?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옛날에 들어갔다가 완전 박살나고 온 적이 있어. 10한 2, 3년 정도 지나고 났으니까 이제는 새롭게 준비를 해서 일본 시장에 들어가 봐야 돼. 안 그래도 벤츠, BMW도 우리나라보다 더 적게 팔리는 이런 차 시장인데 현대차를 팔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떤 차를 들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점들이 엄청 고민이었겠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아까 이제 아이오닉 5가 일본 올해의 수입차상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이오닉 5하고 또 들고 간 게 그 수소차 넥소를 들고 가기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볼륨 모델들. 요즘 현대차의 제일 큰 볼륨 모델은 투싼입니다. 투싼 뭐 또는 산타페, 아반떼, 소나타 이런 거 안 들고 간다. 일본 시장에서 들고 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현대차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차들을 들고 가야 된다. 그래서 현대차가 제일 자랑할 수 있는 뭐 제일 친환경, 뭐 최고 하이테크 이런 기술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차로 일단 시작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현대차도 뭐 지금 나오는 숫자가 매우 실망스럽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많이 팔 욕심은 잘 안 부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잘 안 팔리는 시장이니까 수입차는 기본적으로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나 뭐 많이 팔리면 많이 좋겠지만서도 욕심을 부릴 수가 없는 게 일본에서는 이 판매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를 들면 토요타 대리점이다. 그럼 이 대리점에 판매 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업사원들이. 이 영업사원들이 고객들한테 대한 말 그대로 토탈 케어를 해주죠.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타고 계시는 차 제가 받아서 중고차 넘기고 이런저런 행정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 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아주 잘 살피고 일단 뭐 정비소 이런 게 필요하실 땐 저한테 연락하세요. 뭐가 필요하실 때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러면서 판매 사원들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려고 그러면 판매 대리점들을 세워야 되는데 많이 팔기 힘들다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한다. 오프라인은 물론 이제
전시장 같은 걸 만들어 놓겠지만서도 주력은 온라인 판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뭐 이런 이유를 한 것들도 일본 시장을 갖다가 계속 연구를 했었을 테니까. 그리고 차종도 나름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와 넥소를 들고 간 것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차 시장에서 일단 작은 차를 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세계인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 경차만 사더라. 근데 아이오닉 5도 그렇고 넥소도 그렇고 큰 차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잘 안 팔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작은 차,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돈 문제니까 이 돈 문제를 제일 비용 효율적인 차 들고 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대차의 어떤 미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차를 들고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작전을 짰겠죠. 일본 시장은 보시다시피 다른 수입차들도 다 실패한 시장입니다. 1등 한다는 벤츠도 성공이라고 보기 힘들겠죠. 이런 데에 들어가는 현대차로서는 사실은 여기에서 일본 시장에서 뭐 엄청나게 팔아가지고 돈을 왕창 벌겠다 이런 것보다는 다른 경영상의 목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본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단일 국가로는 세계 뭐 3위일 겁니다. 제일 큰 거 1등 중국, 2등 당연히 미국, 3위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큰 나라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현대차가 뭐 아예 진출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큰 허점으로 남아있는 것일 테니까요. 여기에 진출을 하긴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뭐 우리가 엄청난 판매량을 올려가지고 일본 기업들을 다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새로 이제 다시 일본 시장에 진출을 시키려고 하는 차종이 캐스퍼 EV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를 다시 일본에다 낸다고 그러는데 지금 생각으로서는 제일 최적의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일본 경차보다는 큰 차입니다. 우리나라 경차 일본 경차보다 더 크거든요, 규격이. 근데 캐스퍼 EV는 그냥 캐스퍼 휘발유 차보다도 조금 더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기준에서는 큰 차이긴 하지만서도 어쨌든 뭐 기존 차들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리고 기존 차들보다는 무조건 값은 훨씬 싸겠죠. 그리고 전기차라는 점. 아직까지 일본은 전기차의 불모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보다 더 뭐 줄어들진 않겠지. 더 늘어나겠지. 여기에서 현대차가 일본 시장에 들고 갈 차는 휘발유 차 들고 가는 거 그 의미 없다. 결국은 전기차를 들고 가야 되는데 그중에서 일본 시장에 제일 맞는 차가 뭘까? 캐스퍼 EV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현대차가 이제 지금 현재의 나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판매량만 보면 뭐 여기서부터 한 10배 늘어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락이죠. 지금 500대 파는데 5000대 판다고 해서 와, 뭐 잘했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본 시장에서도 현대차라고 하는 한국차의 어떤 장점들, 가치들을 알려나가고 여기에서도 살아남는 역량들을 기르는 것, 이거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시장을 노릴 때에도 여전히 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본 차들이 한국 시장에 와서 이렇게 고전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한국 차가 너무 강하게 버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차들이 현대차가 일본에 가서 고전하고 있는 이유, 이것도 당연히 일본의 내수 브랜드들이 굉장히 강력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밀린 거죠. 일본 시장 자체가 매우 특수합니다. 근데 이 특수한 시장을 노리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특수한 차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 차가 없어요. 그거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차 규격은 오로지 일본 내에서만 통용되고 일본 저기 차들도 그 경차 다른 나라에 수출 거의 안 합니다. 아니 660cc 100이량짜리 차를 누가 사겠습니까? 일본 사람들 말고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이제 갈라파고스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현대차는 여기에서 많은 판매량 이런 걸 노린다기보다는 그 회사의 전략들을 만들고 그 사이에서의 일본 시장들을 갖다 계속 고려하면서 이런 판단들을 내려가고 노력들을 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현대차가 일본에서 왜 날아가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